다트를 보고 왔으니까 그러면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의 증가분 요걸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요걸 우리가 파악을 했고 감가상각이나 손상차손같이 자산액 자체에 변동을 주는 우리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 실질적으로 요거는 주석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는 거, 주석을 통해 확인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죠? 요거를 이제 이번에 영업자산 증가분, 영업이익을 우리 이번에 영업자산 증가분으로 나누면 이것이 바로 ROIC다. 그래서 우리가 가전 부분 C, 모바일 부분 IM, 디스플레이 부분 DP, 반도체 부분 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곳에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가 요걸 가지고 이후에 삼성이 야 여기 10조 넣을 거야 하면 아하 요거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구나. DP에 우리가 디스플레이에 야 우리 10조 투자할게. 아하 대략적으로 10조 투자하니까 이게 얼마가 나올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자, 삼성전자에 우리가 ROIC 계산을 우리가 한 거예요. 가전 같은 경우를 먼저 볼게요. 가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대체적으로 한 4에서 6%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 매출 같은 경우 어떻죠? 매출 같은 경우 뭐 쭉 가다가 2018년도에 한번 살짝 떨어졌지만 요거는 아하 견조한 매출이 있고, 그죠? 영업이익률이 그죠? 한 3%에서 5% 사이, 3에서 5다. 대략적으로 잘 나오면 6, 4. 그렇죠. 아주 견조하다. IM 볼게요. IM. IM 같은 경우 일단은 가전에 비해서 그죠? 매출이 굉장히 크다. 가전의 한 2.5배 정도를 돌고 있다. 그래서 가전의 또 2.5배 정도의 매출을 돌고, 이 친구는 어떻다? 이 친구도 비슷하구나. 이 친구도 견조하다. 다만 영업이익률도 뭐 9%에서 10%대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ROIC에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산이 늘고 있으니까 그죠? 이제는 이 수익의 증가는 어렵구나. 그죠? 그 자산을 계속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장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정체됐구나. 그죠? 한마디로 수익은 정체된 거예요. 그죠? 정체됐죠. 그죠? 안 좋다. 이게 아니죠. 안 좋다고 하긴 이게 마이너스가 작아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가 막 3% 5%막 마이너스 10몇 프로 떨어지지 않았죠. 그죠? 안 좋다는 거로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삼성전자의 되게 큰 성장 이거는 없구나. 자, 반도체로 가볼게요. 자, 2016년부터 어쨌든 반도체가 땅 뜨기 시작합니다. 자, 2016년부터 땅 뜨는 걸 우리가 볼게요. 반도체 5만 정도였는데 지금은 2배가 됐죠. 그죠? 뜨기 시작한 시기예요. 2016, 2017, 2018.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만 잘라서 보는 겁니다. 물론 뭐 더 길게 보면 좋아요. 더 길게 보면 좋은데 지금은 make it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매출 보세요. 매출이 가파르게 늘어난다. 매출이 굉장히 가팔라요. 45, 51, 74, 86 이렇게 되면 거의 뭐 20%에서 15% 정도 굉장히 성장성은 좋았습니다. 어디까지? 2018년까지. 일시적으로 2019년에 안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2015, 2016에는 뭐 한 26%였는데 그죠? 영업이익률이 40%, 5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2019년에 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26%예요. 자, 근데 자산의 증감을 한번 볼게요. 자산의 증감. 지금 원래는 삼성이 원래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실까 모르겠네.
원래는 이 참 비슷했다. 원래는 이 모바일과 비슷한 투자가 들어갔는데 지금부터는 와,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거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20%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은 걸 차지는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죠, 지금.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거를 누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도 굉장히 많이 집어먹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삼성전자가 모바일로 크게 성장해왔기 때문에 모바일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반도체에 지금 상당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산도 뭐 막 크게 증가는 안 해요. 그래서 자산의 투자가 거의 좀 멈췄죠. 그죠? 2018, 2019 볼게요. 2016, 2017 넘어가는 여기만 투자가 좀 세게 있었고 이후에는 2017, 2018, 2019 어떤 거죠? 현상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투자가 딱 감가상각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그냥 메인터넌스예요. 그러니까 메인터넌스만 하고 그죠? 그게 없죠. 캐펙스가 없죠. 신규 투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DP를 보면서 우리가 이게 지금 보이나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우리가 나긴 나는데, 그죠? 나긴 나는데, 요쪽은 조금 접은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힘을 주고 있는 친구는 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삼성을 두고 반도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우리가 딱 쳐서 보면, 영업이익만 딱 쳐서 볼게요. 영업이익만 딱 쳐서 보게 되면, 지금 어떤 식으로 보이게 되냐? 아, 이거 반도체가 높다. 반도체가 높은데, 그죠? 반도체가 높은데 실질적으로 높아진 거는 이제 2018년하고 2010, 2017, 2018이 최고의 전성기였다. 지금 보면 거의 지금 IME 사업에 거의 몇 배입니까? 거의 뭐 한 4배 반? 4배쯤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만 우리가 뜯어봤을 때는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만큼 이 친구도 중요하긴 한데 이 친구도 중요하다고는 뭐 중요한 거는 뭐 시간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친구도 되긴 되는데 그죠? 잘 됐을 때의 얘의 영업이익은 따라갈 수 없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그러면 이 자산의 증감은 어떤 게 있느냐 그것도 역시 우리가 이 어떤 거냐 그 주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캐펙스 신규 투자액 같은 경우도 네, 요것도 다트에 나와 있어요. 다트로 본 거고요. 요것도 다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합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반도체 봤죠? 내용연수가 있었습니다. 내용연수. 그죠? 내용연수가 기계장치 같은 경우 5년이에요. 그래서 2015년에 새로 투자한 거를 5년으로 나눠서 이 개년도에 까고 이 개년도에 까고 이 개년도에 까고 이 개년도에 까고 이 개년도에 까는 거예요. 그죠? 착착착착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얘기냐 우리가 이번에 C와 IM에서 신규 투자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이게 다트에서 말해주지 않을 만큼 이 친구들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미미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신규 투자를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 반도체가 지금 이게 100만 원이거든요, 단위가. 2200만, 100만 원이면은 이게 22조라는 거예요. 22조인데 나머지 투자를 다 합쳐도 4조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
5배 넘게 투자가 5x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미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회사의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캐펙스 투자를 보면서도 알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누적된 투자의 이 효과로 실질적으로 이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 반도체 감가상각비 딱 보시게 되면 반도체 감가상각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떨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신규 투자에서 보이죠? 이거는 지금 현재 2017, 2018, 2019에 높죠, 그죠? 이거는 올라갈 거예요. 실질적으로 향후 최소 2017년 할부, 5년 할부 끄는 거죠. 2017년에 할부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2017, 2018, 2019, 2020, 2021, 2021년도까지, 2021년도 말까지, 그죠? 2021년도 말까지 계속 높아질 거고요. 자, 딥스플레이 카픽스 볼게요. 짱짱 했죠. 짱짱. 2016, 2017 짱짱 했죠. 요 5년 할부 이제 끝났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서서히 우리가 줄어든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신가요? 감가상각 우리가 내용 연수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향후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요거 여기까지 이해가 된 겁니다. 뭐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이 C나 IM 같은 부분은 크게 이제 투자가 없었고 현상 유지를 하는 수준이구나. 쭉 우리가 자산을 보면 다시 한번 자산을 보면서 자산의 증감, 자산의 증감이 그죠? 자산의 증감이 실질적 감가상각비보다 이렇게 많아야지만 신규 투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특이한 점은 2019년 약간 가전에 2019년도부터 약간 가전에 힘을 줬다. 그죠? 삼성이. 네, 이건 뭐 비스포크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뭐 세로도 나오고 그죠? 여기서 세로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LG를 위협할 수 있다. 삼성이 그 가전 쪽으로는 이런 게 좀 보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가는지 우리가 봐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여기서 차트 ROIC를 계산을 해서 보면 자 그러면은 쭉 우리가 이걸 이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대충 이 정도인데 삼성이 그러면 ROIC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냐? ROIC가 잘 됐던 두 해가 51% 지금 51%하고 26%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과연? 그 말은 아 가장 잘 될 때 한 50% 정도 나오는구나 ROIC가 그죠?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반도체라는 거는 투자하는데 그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이게 1년 정도가 걸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게 쭉 몇 년간 클린 공장 올리고요. 여기서 클린룸도 집어넣고요. 여기서 장비도 넣고요. 그죠?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자산의 증감, 이런 누적이 이루어져 가지고 삼성전자의 ROIC를 내기 때문에 그러면 몇 개 연도를 더해서 평균을 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 매출의 증가율을 볼 거예요. 근데 볼 수 있는 건 그죠?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한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어떻다? 1번 굉장히 시클리컬하죠. 굉장히 시클리컬해요. 그죠?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장기 투자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장기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다? 문제.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 감가상각비는 5년 할부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꺾이면 ROIC가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휴 설비나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ROIC가 마이너스를 가는구나. 그것도 세게 간다는 거죠. 유휴 설비라는 거예요. 자, 10조를 들여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죠? 이거를 지금 당장 못 써먹는 거예요.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없는 경우인 거죠. 첫 번째, 그냥 아예 수요가 없어요. 그죠? 두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이 장기 투자가 있죠. 장기 투자. 이걸 다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걸 다 한다고 치면 그죠? 다 한다고 치면 이게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죠? 이런 게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자, 원래 우리가 10조짜리로 영업이익을 10조를 뽑아내야지 뭐죠? ROIC가 100%죠. 그러면은 10조짜리 장비로 그죠? 5조만 뽑아내면 어떤 거죠? ROIC가 50%예요. 이게 ROIC 50%예요. 그죠? 10조짜리 장비를 사가지고 우리가 5조의 영업이익을 만들면 ROIC가 50인 거예요. 그죠? 신규 투자를 10조 해가지고 5조만 일단 이해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마이너스를 갔다는 거는 10조를 투자했는데 오히려 5조도가 안 나오고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ROIC가 마이너스 쪽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요런 친구들, 요런 친구들처럼 신규 투자가 적었을 때 ROIC가 마이너스 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영업이익 친구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자산의 증감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2017년처럼 이렇게 가전 부문 같은 경우는 아예 투자를 줄였잖아요. 지금 투자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신규 투자를 현저히 줄이면 매출이 떨어져도 현금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반도체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전이라는 거를 쭉 보고 있는데 가전은 보니까 야 ROIC가 마이너스 257. 야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아니죠. 투자를 줄였잖아요. 그죠? 얘는 그러니까 얘 반도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봤을 때 자, 업종의 특성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업종의 특성상 투자를 멈출 수 없죠. 투자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죠? 멈출 수도 없고 내가 예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예상할 수 없어요? 왜 예상할 수 없어? 야, 삼성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예상할 수 있어. 만약에 예상이 됐다. 만약에 예상이 됐다면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투자가 빵 하고 늘어야 돼요. 그죠? 여기서 투자가 여기서 투자가 빵 하고 늘어야 되는데 여기서 투자가 빵 하고 늘어야 되는데 아니죠. 여기서 빵 쳤죠. 그죠? 여기서 빵 쳤죠. 그죠? 여기서 빵 쳤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깔렸죠. 그죠? 그러니까 뭐다? 이 삼성 경영진이든 우리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업황은 삼성이 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즉 반도체 사업 업황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이런다는 것은 결국에는 투자가 지금 멈출 수가 없다는 게 이게 시황 반응이 늦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늦고 반도체 사업 업황 자체를 삼성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삼성이 알기도 어렵구나. 그죠? 요거를 우리가 지금 파악을
파악을 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한국에 하나 더 있잖아. 막 SK 하이닉스. 자, SK 하이닉스하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 SK 하이닉스. 자, 여기서 우리가 하이닉스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하이닉스도 매한가지죠. 빵빵 터지고 그죠? 빵빵 터지고 19년에 다 같이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 216% 이거 왜 나왔을까요? 요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안 좋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SK 하이닉스 안 좋은 게 이거는 키옥시아죠. 키옥시아 요거 이제 전 도시바 메모리 그죠? 토시바를 인수를 하면서 여기서 대량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감안을 해야겠지만 결국 뭐다? 야 빵빵 지금 이게 더 잘 나옵니다. 여기가 더 잘 나와요. 이게 뭐 빨간색밖에 안 돼. 빵빵빵 했는데 뭐죠? 약간 쉬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지금 빵빵빵 보이시죠? 똑같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자본적 지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방향이 조금 있습니다. 많은 마이너스로 똑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로 쫙쫙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반도체가 더 잘 될 거야. 야 더 투자하자 했는데 뭐다? 말려 들어갔다. 굉장히 뭐 눈에 보이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은 뭔가 기술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죠. 기술의 어드밴티지가 있다면 기술의 어드밴티지가 큰 사업이라면 그죠? 기술의 어드밴티지가 큰 사업이라면 사실상 이렇게 시클리컬 하겠느냐라는 거죠. 즉 기술이 자 인수한 회사가 실적과 연결됐다면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시클리컬한 게 더 크다는 기술 어드밴티지보다 그죠? 시클리컬한 게 더 크다는 거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제로 5나노를 가든 7나노를 가든 그죠? D램이라는 것 자체가 D램하고 낸드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엄청난 식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삼성이 그죠? 삼성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효과보다 그죠? 삼성이 통제할 수 없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이게 보일 거예요. 야 투자 빡 엄청난 투자 꽝꽝 들어갔죠 지금. 꽝꽝 들어갔는데 야 매출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네. 이게 뭔 말입니까? 엄청난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이 사이클은 삼성도 모르고 하이닉스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안 맞다는 거죠. 그래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컴페티티브 컴패리전을 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 ROIC라는 TSMC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로 가는 그래서 비메모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게 되면 어떤 거죠? 인텔 보이시죠? 인텔, AMD, 엔비디아 같은 친구들, 인텔, AMD, 엔비디아 같은 친구들의 지금 ROIC가 18% 그죠? 38%, 46%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높냐? 이거 평균입니다. 몇 년 평균이고 이 친구들이 높은 이유가 뭐죠? 이 친구들은 팹이 없죠. 팹리스 다 팹리스 같은 기업들이고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은 메모리보다는 그죠?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이다. 그죠? 비메모리. 설비에 투자를 안 해야 되니까 아니죠. 인텔 대표적으로 팹이 있죠. 하지만 ROIC가 높다는 거예요. ROIC. 자,
이게 이제 두 가지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투자 액수 자체가 적은 거예요. 그죠? 투자 액수 자체가 적은 거. 이게 뭐다? 이게 패블리스다. 패블리스. 팹. 공장이, 공장이 and 없다. 그럼 뭐예요? 야, 야, 투자 금액이 없네? 두 번째, 내가 시장을 지배한다. 내가 시장을 지배한다. 그래서 어떤 거죠? 엔비디아, 엔비디아나 인텔 이런 친구들이 성능 좋은 신제품을 나오면 성능 좋은 신제품이 나오면 그죠? 제품 수요가 바로 증가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R&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팹 있는 회사들은요, 팹 자체 투자가 R&D 투자보다 수십 배 높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투자액이 SK하이닉스 투자액이에요. 여기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지금 나뉘어져 있죠. 자, 유형자산, 무형자산 지금 확인해 보세요. 무형자산이 대표적으로 연구개발비, 영업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형자산 보세요. 무형자산. 유형자산이 몇 배입니까? 유형자산이 무형자산이 몇 배예요, 지금? 한 10배쯤 되죠,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예산. 그러니까 10배니까 이 개발비 이거는 축에도 못 드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한 거예요. 그죠? 다시 돌아갈게요. 내가 시장을 지배하는 건 뭡니까? 그 결국에는 내가 뭔가 제품을 R&D로 만들면 그게 직접적인 수요, 직접적인 가격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AMD, 엔비디아, 인텔 이런 친구들. 그죠? 자, 이거 대표적으로 해볼게요. 자, 새로 GTX 1090이 나오는 거에서 뭐 GTX 1100 나오는 요 효과랑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해야 되지? 뭐 인텔 i3에서 뭐 i7 나오는 요 효과 요런 효과들은 바로바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거야. 야, i7 나왔대. 클럭 스피드가 얼마야? 뭐 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램이고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SSD죠. 우리가 컴퓨터 바꿀 때 그래픽 카드랑 뭐 이 CPU 이거 성능이 제일 중요. 그 다음에 이거 바꿀 때 이제 이거에 맞춰가는 게 램이죠. 여러분 DDR4에서 여러분 DDR5로 간다고 여러분 PC 바꿉니까? 안 바꿔요. 이거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얘랑 얘 때문에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앞에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ROIC가 유지가 되는 거죠. 내가 개발하면 수익이 나고요. 내가 개발하면 수익이 나고 내가 개발하면 수익이 나니까. 근데 삼성이라는 친구는 뭐다? 삼성이라는 친구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왜? 왜 이 변수는 뭐다? 이런 친구들의 부수적으로 가는 거죠. 이 친구들의 부수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죠? 대표적으로 어떤 거다? 대표적으로 서버나 클라우드, 이런 것들, 이런 디바이스들, 그 다음에 모바일, 핸드폰 수요, 그 다음에 PC 교체 수요, 이런 정방 산업의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 아하. 잘 될 땐, 그죠? 한없이 잘 되고요. 안 될 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그래서 잘 되던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어디로 비메모리하고 파운드리로 갑니다. 요 돈을 가지고 파운드리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질문. 파운드리 산업이
오래되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 자 지금 여기 인피니온 보이세요? 인피니온 테크놀로지, 인피니온. 이 친구 지금 자동차 반도체 만들고 있죠. 아, 야 이게 사업이 안 잡히면 이것도 ROIC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신규로 진입하는 친구들은 또 그들만의 연구비. 이 친구는 또 팹리스 아니에요. 팹이 있어요. 팹 있는데 비메모리인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비메모리의 팹리스가 아니죠. 자, 비메모리에 그죠? 팹이 없을 수도 있고요. 팹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회사의 전략에 따른 겁니다. 그죠? 팹이 있는 회사들도 있고 팹이 없는 회사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삼성이 하는 뭐 SK가 하는 일이든지 지금 봤을 때 아하,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인피니온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 그저 나오는 게 딱 뭐냐. 아,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특히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삼성에서 그죠? 삼성에서 모바일 CPU 철수한 거죠. 모바일 CPU 개발 이거 뭐 엑시노스였네요. 이것도 철수가 된 거. 뭐 이런 식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아하, 안 된다. 된다. 이거는 파악할 수가 없어. 왜? 내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다. 시간은 걸린다. 그죠? 그리고 향후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그죠?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어떻다?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을 놓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펜리스트는 연구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다? 그렇죠. 대형의 투자. 이 시간 동안에 대형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의 우리가 주가를 보면 잘 될 때는 한없이 잘 된다. 그죠? 잘 될 때는 한없이 잘 된다. 안 될 때는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주가는 한없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 하지만 뭐다?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친구들. 요런 거를 가지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주식을 5년 동안, 10년 동안 갖고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 가격의 어떤 주가 가격은 이러한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ROIC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계속 ROIC를 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동종업계. 자, 근데 이거 철강과 화학은 스톱이 되는 거예요. 자, 철강과 화학과 뭐가 다르냐? 아주 좋아요. 자, 철강 공장 지어요, 그죠? 공장 땅 지어요, 그죠? 요거를 내가 감가상각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똑같이 내려요, 그죠? 근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그죠? 승자승이에요, 승자승. 승자승. 뭐냐? 잘된 놈 더 잘된다. 잘되는 인간은 한없이 잘돼요, 그죠? 그럼 뭐냐?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땅땅땅 해가지고 요렇게 나오면은 그죠? 요 현금 흐름을 떼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되냐? 투자 계속 들어가. 투자는 계속 이렇게 되든 계속 들어가지만 그죠? 계속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맞춰질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투자를 하면 그렇게 되지만 업황이 들쭉날쭉 이렇게 하다가 잘 되면 딱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대하는 거지 이 오락내락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과 화학 섹터는 시클리컬이 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철강, 화학 이런 친구들은 어느 정도 스톱이 됩니다. 이 친구는
잘 되면 계속 잘 되죠. 그죠? 잘 계속 잘 되면 새로운 기술에 또 투자하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장비, 그죠? 안 되면 안 되면 이것도 못하죠. 이것도 못하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장비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떤 식으로 차이가 이게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삼전하고요, 그죠? 삼전하고 하이닉스랑 동부 하이텍 정도가 차이 난다. 이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크게 차이 안 났죠? 하지만 승자승. 이 친구들이 잘 되니까 이 친구들이 더 큰 장비, 더 좋은 장비, 더 큰 공장, 더 엄청난 뭐 효율성, 이걸 수요를 만들어내면서 이 친구들이 계속 치고 나가고 동부 하이텍은 DB 하이텍인가요? 아무튼 이 친구는 안 가게 됩니다. 아, 승자승이구나.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대형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삼성이 선택한 게 뭐다? 삼성이 선택한 거는 야, DP는 쉬자. 디스플레이는 쉬자. 디스플레이는 쉬는 거예요. 아,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런 결정이 우리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봐도 한눈에 봐도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ROIC로 우리가 삼성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주가를 우리가 PER로 보고 뭐 순이익률로 보고 그거는 순전히 제품의 비율이에요. 퍼 ROE 말고 뭐 EPS라든지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이제 분석을 한 데이터는 이제 일시적이고요, 그죠? 이 업종의 특징과는 안 맞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삼성전자 이거는 그냥 거의 시설업이에요, 시설업. 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사이클이 있는 사이클 업종에서 쭉 갑니다. 어디로? 시설업.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승자승 원칙하고 대형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진행 방향에 있어서 삼성전자조차도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 큰 투자는 굉장히 삼성한테 이겨 야 우리가 1등이니까 무조건 돼 이런 게 아니고 야 이거 지금 투자액이 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바로 디스플레이에서 확고한 꺾인 투자액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잘 되면은 디스플레이도 가야죠. 원래 하던 이 투자가 있잖아요. 모바일 올레드 쪽도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고 또 느낄 수 있는 거, 요거를 보고 또 느낄 수 있는 거. 야, 삼전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이거는 이제 신규 기술 여러분 이런 거 주춤할 거다. 여기로 여기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항하죠. 또 여기 이제 여기 경쟁하려고 막 옵니다. 샤프가 모바일 LED 이쪽으로 또 기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쪽에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우리나라의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은 약간 멈출 거다. 파운드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향후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아하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의 매출 내고 얼마의 영업이익을 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삼성전자가 얼마를 투자하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삼전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지만 그죠?
내가 시장을 지배하고 새로운 수요를 나타내는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새로운 이 논리 칩들, 그래픽 카드, 뭐 PC 그래픽, PC CPU, 뭐 서버니 모바일니 PC니 이런 거를 더 공부해야 된다. 삼성전자 그 자체는 이미 이런 이 반도체 시황에 몸을 맡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 현금이 없다면은 삼성전자의 투자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파운드리 시장의 대형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지금 일단은 어쨌든 실적이 나오는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의 실적이 나와줘야만이 여기서 나오는 창출의 현금으로 대형의 투자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왔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죠. 이번 배당이 마지막이라는 거. 이제 배당은 없다. 노배당이다. 이제부터 배당은 없다. 이해가 됩니까? 디램에서 낸드로 나온 돈에서 여기서 빼가지고 줄 수 없죠. 이 대형의 파운드리 투자가 끝나지 않는 이상 배당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는 자기 혼자 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떻다. 다시 한번 보죠. 어떤지. 삼성전자 다시 한번 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또 이거 지워야겠네요. 이거 뭐 지울 거면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지웁시다. 자, 가전의 영업이 200만 100만이죠. 그러면 뭐 2조 9조 그죠? 9조 반도체 뭐 2조 9조 나오고, 이거는 이제 투자 안 하니까 이건 안 볼게요. 그죠? 투자 이거 이제 투자 안 해요. 디스플레이는. 그죠? 14조 11조 벌었는데 여기 자산의 증가 27조죠. 자, 27조 뭐다? 야, 이거 현금으로 마이너스구나. 여기서 영업이익이 안 나오면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이거 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왜 현금 흐름을 받는 거예요. 자, CE에서 2조 벌었고, 그죠? IM에서 9조를 벌었고, 여기서 이제 14조 벌었죠. 반도 14조. 근데 투자 27조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배당을 주고 나면 여러분들 배당까지 받게 되면 현금 흐름 마이너스가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배당이 마지막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2조 9조 14조 다음에 11조에다 25쯤 되죠. 근데 뭐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감가상각비는 실질적으로 현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배당 여력이 잠시는 생겼어요. 그죠? 왜냐면 감가상각이라는 건 현금이 그저 빠지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일단은 우리 회사 현금으로는 존재하는 거고요. 자산의 증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 계약을 한 상태 되면 현금은 약간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배당 끝이죠. 이제 배당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이제 배당은 다시 백투더 퓨처가요? 백투더 백이죠. 그냥 히스토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200만 원 갖고 있는데 한 주에 500원 나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삼성전자 125만 원이었고 막 200만 원이었는데 그죠? 배당 500원 나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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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이 25조를 가지고 내가 싹 다 긁어가지고 지금 싹 다 긁어가지고 파운드리 사업 얼마 투자했다고요? 27조 투자해야 돼요. 그죠? 25 여기서 현금물은 마이너스 2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냐? 1번 파운드리가 되게 잘 돼가지고 이 2조를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이건 ROIC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뭐다? 이 친구가 버텨줘야 돼. 이 친구가 버텨가지고 어떤 걸로 간다? 승자승. 잘 되면 승자 승. 잘 되기 때문에 잘 되고 TSMC가 내려가는 걸 내가 싹 다 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반도체에서 삼성은 영원할 것이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삼성이 영원한 게 아니고 삼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업종에 즉 삼성은 영원히 잘 돼.
이런 아웃풋을 내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거는 잘 될 때는 무지막지하게 잘 되고요. 그리고 안 될 때는 더럽게 안 될 거예요. 더럽게 안 된다는 게 어느 정도 안 되냐? 어느 정도 안 되냐? 어느 정도 안 되냐? 그건 여러분 LG 디스플레이 이거 디스플레이도 제가 한번 또 ROIC 갖고 설명드릴 건데 LG 디스플레이가 안 되는 정도만큼 여러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떨어지는 듯이 떨어져요. 자, 어떻게 되냐? 잘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승자승 원칙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감가상각비와 시설 투자가 유지가 되면서 그죠? 요 정도의 현금으로 유출이 발생하는데 현금은 실질적으로 막 이만큼씩 나면서 이게 다 나의 영업이익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방향에서는 그죠? 감가상각도 발생하고 현금 흐름 유출도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현금이 더블 딥이 나면서 쫙쫙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되는 조건은 첫 번째 삼성전자가 TSMC에 준하거나 그죠? 준하거나 잘 돼야 되고요. 그죠? 두 번째는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굉장히 잘 돼야 돼요. 이 시장 자체가 잘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죠? 그 사이에 낸드하고 그죠? 디램이 받쳐줘야 됩니다. 이런 어떤 이해가 되는 방향은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는 방향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더 쉽게 느껴지고 여러분들 요게 더 아주 요거는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돼? 야, 삼성이 최고의 7나노, 5나노 최고의 공정이잖아.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가는가?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왜? 삼성과 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거의 전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LG 디스플레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LCD에서 OLED 넘어갈 때 아무도 이런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어야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ROIC 갖고 오늘 이해가 하는 것은 뭐냐? 생각보다 엄청나게 시클리컬 하고 엄청난 현금 흐름이 들어가는데 이 현금 흐름은 반도체 사업이 지금 정도는 돼야 된다. 지금 정도. 그죠? 지금 정도 잘 되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TSMC를 이겨야 됩니다. 그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사업의 이런 실적, 이거 아니죠? 이 정도 실적, 그죠? 이 정도 나와야 된다. 그래서 2017년, 18년에 이런 대규모 투자 얘기가 나왔던 것은 무엇이냐? 현금 많이 남는다 이거죠. 44조에 감가상각 16조 나와도 그죠? 합의 35조 빵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금이 없으면 LG 디스플레이하고 똑같아요. 투자가 축소되고 기술 발전이 느려지면서 숨고르기를 하면 그때는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반도체 시황을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악순환이 아니고 이 순환은 삼성도 알 수가 없고 우리도 알 수가 없고 모두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가다가 보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파악하고 삼성에 투자해야지. 삼성이 영원히 잘 되는 기업, 삼성은 영원하고 삼성은 계속 가고 삼성은 결국 잘 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고 빵 아니면 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최우량주야. 우량주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산이 많은 우량주인가요? 부채가 적은 우량주인가요? 그게 아니죠. 나에게 양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꾸준히 배당을 주고 주가가 그걸로 자산을 사서 꾸준히 나에게 리턴을 주는 이런 회사가 우량주죠.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를 여러분 사시고 여러분들 삼성전자 사서 주가가 더 올 수도 있고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빠졌을 때 내가 물을 탈 것이냐 안 탈 것이냐 이러한 굉장한 펀더멘털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어떤 코멘트를 할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뒤 과정, 즉 파운드리, 팹리스, 디램, 낸드에 대해서 모두 싸그리 다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판단 리레이션이 지금부터 야 ROI 샤너보고 야 삼성 잘 될 거야 삼성 안 될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삼성이 어떤 특성의 회사인지 그거를 말씀해 드리려고 이 방송을 킨 거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으셨다면 계속 또 다음 시리즈 여러분 계속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 여러분 아주 길게 여러분 보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삼성 아주 길게 봐야 된다. 하지만 삼성의 방향은 이렇다. 그리고 그 방향은 너다. 그 방향은 너무나 거대하고 커서 여러분들 바꾸기는 힘들다. 이미 엄청난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해야 되는 거 뭐다? 여러분 전문가 좋아요. 여러분 방송 좋아요. 하지만 투자할 때는 무조건 뭡니까? 무조건 다트에 들어가서 뭐다? 1번 두 번째에 들어있는 사업의 내용 그죠? 사업의 내용 두 번째 재무제표 주석 IFRS에는 항상 주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땡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다시 봐요. 땡큐.